1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품 매입. 매입하면은 들어오죠. 차변의 상품 얼마 들어오셨어요? 네, 200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지급한 계약금 금액이 없죠. 없으면 얼마로 통일할 거라고요? 100만 원으로 볼게요. 그래서 먼저 줬잖아요. 먼저 줬다. 무슨 금? 선급금. 왜냐면 계약금은 먼저 줬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물건 사니까 돈 줘야 되죠. 네, 그래서 먼저 줬다. 선급금. 자산의 감소. 누구한테 먼저 줬죠? 한라. 이거 왜 써놔야 되냐면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한라한테 100만 원 줬었네. 그럼 이제 얼마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더 주면 되겠죠. 그래서 꼭 그 계약금에는 거래처 꼭 쓰셔야 돼요.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만 원은 뭘로 드렸대요? 네, 현금 드렸대요. 그러면 주면 나가죠?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공 하나 빠졌네요. 5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네,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외상 매입금. 왜냐면 상품 왜 사요? 네, 팔려고. 그래서 부채의 증가. 여기도 어디요? 한라.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7번. 그러면은요. 1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개월. 그럼 2개월이면 짧으세요? 기세요? 짧죠. 그럼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대변이에요. 왜 대변이냐면 돈 빌려 왔잖아요. 그러면 부채 뭐예요? 증가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렸죠? 경동은행. 왜냐면 빌렸으니까 채무잖아요. 채무에 꼭 거래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줬대요. 이자 얼마 줬죠? 50만 원. 이자 뭘로 처리하래요? 네, 이자 비용. 그래서 돈 쓴 게 늘어나는 거죠.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얼마 받았죠? 네, 95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네, 괜찮아요. 네. 저도 가끔씩 이거 500만 원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리 다 하신 분은 18번 또 풀어보세요. 그리고 분계는 초반에는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좀 많이 보시면 하나라도 더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하기로 하고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함정이에요. 그다음에 그 뒤에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약금 20만 원을 뭘로 받았죠? 현금. 그래서 차변의 현금 2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계약금 받았죠? 먼저 받았다. 선수금. 부채의 증가 무슨 상사요? 지혜 상사. 그 다음에 19번 풀어보세요.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광고. 뭐요? 광고. 그래서 광고 나오면 쓰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광고 나오면 광고 선전비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이게 분계가 어려운 이유가 솔직히 다른 거 없고요. 어떤 거 나왔을 때 뭐 이게 정해져 있는데 시험 보러 갔을 때 그게 기억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죠. 딱 그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분계 잘 되시는 분들은 그 계정 과목이 좀 더 잘 기억나는 거고, 분계 안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를 넘기냐 못 넘기냐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드렸다고요?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33만원 자산감사. 그리고 거기 20번 보시면 저기 수동 가구 판매용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상품 처리하세요. 무슨 처리하시라고요? 상품. 그래서 19번 정리하시고 20번 또 풀어보십시오.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판매용 책상. 그래서 판매용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상품이냐면 지금 풀고 계신 거 요거 전산회계 2급이에요. 전산회계 2급에는 제품이 안 나와요. 전산회계 1급부터 제품 나와요. 그래서 제 상품이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시험 때에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팔았죠?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 주고 팔았어요? 300만원. 그러면 수익의 증가. 돈 벌었죠? 그 다음에 200만원은 뭘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받은 거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래서 얼마 받으셨다고요? 200 받았습니다. 자산의 증가, 수동. 그래서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어음에. 왜냐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 100만원은 어떻게 했죠?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것도 자산의 증가. 여기도 어디 거요? 수동 거. 그 다음에 21번.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직원. 직원은 직원인데 어느 회사 직원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회사 직원이세요? 거래처 직원이세요? 거래처 직원이죠. 거래처 직원은 접대비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었으면은 그땐 뭐예요? 그때는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직원이 누구 직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22번은 같이 볼게요. 일단 21번까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이거 실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은요, 우리 저기 뭐냐 대손충당금 본 적 있죠? 예.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있었죠? 예. 얘네 둘을 뭐라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돈이에요. 그러면 받을 돈에서 못 받을 돈은 뭐 해야 되죠? 빼야 되죠. 그래서 얘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은 가격이 뭐 했다? 네, 떨어졌다. 그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정 과목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실기 나가면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거기 그 재무제표에 아예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빼서 나온 금액을 무슨 가라 그래요? 장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요. 일단은 800에서 얼마 빼요? 400 빼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짜리 승용차가 되는 거죠? 400만 원. 근데 거기에 내용 보시면은요. 얼마에 팔았대요? 네, 300에 팔았대요. 그러면 100만 원 어떻게 됐죠? 네, 손실 봤죠?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손해예요? 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싸게 팔면 손실, 비싸게 팔면 이익이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분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무조건 요 분계 하세요. 400 만드는 분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우리 승용차 차량 운반구라 그래요. 원래 얼마였다고요? 800.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요거를 빼주는 거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400.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자산을 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800 주고 샀는데 가격이 얼마가 떨어졌네? 400이 떨어졌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장부가는 얼마가 된다? 40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거기 보시면 3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몇 달 후에 받기로 했죠? 한 달 후. 그러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미수금. 왜 미수금이냐면 우리 회사는 자동차 파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받기로 했다? 300만 원. 자산의 증가, 분산. 그 다음에 거기 마무리 보시면 아까 100만 원 이익이라 그랬나요? 손해라 그랬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에만 나와요. 무슨 자산에만 나온다고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을 팔았더니 뭐 났다? 손해봤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왜냐면 우리 자동차 만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3번 풀어보세요. 2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잔고가 10만원 더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그러면 현금이 적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금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요? 10만원. 자산감소. 그 다음에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네, 이럴 때 쓰는 걸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언제 쓰시는 거냐면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적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분계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 과목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때 필요한 개정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까지 그걸 내가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그거 싸움이 될 거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암기 문제가 반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게 반 나와요. 근데 암기는 어느 정도 맞추실 건데 문제는 이해하는 문제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저는 회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십시오. 학교를 들어가셔서 저기 뭐 2년제든 4년제든 디지털제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서 혼자서 하나 배울 때마다 집에서 2-3시간씩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로 뚝딱 되는 건 없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떠들려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요. 저야 뭐 계속 공부한 게 이쪽이니까 솔직히 공부한 거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제 삶의 반 이상을 회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한 게 27년째니까 40대 중반이요. 전 상고 나왔어요. 상고 나오고 회계학과 나오고 세무회계학과. 그리고 제 삶의 반 이상을 이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이게 근데 슬퍼질 때가 언제냐면 저 처음에 수업했을 때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 반에서.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상위권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수업할 때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고 저런 분들 들어오시면 저렇게 하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기 이틀이면 끝낸다 그랬는데 진짜 이틀이면 끝나요. 진짜 잘 치는 반은 역대 최고 기록은 3시간 만에 끝낸 반도 있긴 있었는데 그 반은 다 400타 쳤고요. 저도 놀랬어요. 쫓아올까 그래갖고 했는데 쫓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야간반이었는데 다 잘 쳐서 그 반은 3시간 만에 끝낸 반도 있는데 평균 이틀에서 진짜 많이 걸리면 한 10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좀 힘드신 거 아는데 조금 분발하셔서 암기 잘 해놓으시고요.